안녕하세요, 라입니다. 크로스핏 오픈 23.1 재측 후기 영상 올립니다. 사실 이 재측을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힘들기도 하고 힘들어가지고 재측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소셜미디어나 다른 유튜브 영상에 오픈 후기 올리는 거를 보면서 욕심이 조금 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클린까지만 페이스와 호흡이 잘 조절됐었더라면 링머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측정에서는 제가 링머슬업 9개까지 성공을 했었거든요.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재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링머슬업 개수를 늘리지 못하더라도 클린까지 타이브레이커를 얼마나 조일 수 있을까, 혹은 페이스 조절을 나는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수준을 알고 싶었달까요? 자, 아무튼 재측을 앞둔 몸 상태와 기록상의 변화, 그리고 재측을 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하고 운동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금요일 저녁에 첫 번째 측정을 했었고, 토요일에는 쉬고 일요일 오전에 재측정을 했습니다. 재측정까지 36시간 정도의 텀이 있었고요. 사실 회복의 시간이라고 명명하기는 어려운 게, 토요일은 종일 앉아서 이 영상 편집하거나 떡볶이로 한 끼만 먹고, 또 운동 바로 직전 수면 시간은 4시간밖에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회복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밑밥이라고 몸의 근육통 상태는 허벅지 앞쪽,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전체적으로 허벅지가 일단 클린이나 월볼샷 때문에 좀 허벅지가 털려있던 상태였던 것 같고, 그리고 토스투바나 링머슬업 하면서 전완근도 사실 좀 통증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깨도 약간 복병으로 하나 등장을 했었던 게 있는데 미처 근육통이 있다라고 인지를 못했었어요. 재측정을 하면서 발견을 한 게 복근 통증. 재측정에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1차 측정 때는 제가 링머슬업을 하면서 맨살에 퍼스 그립을 했거든요. 근데 퍼스 그립이 올라가면서 자세 컨버팅이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 손목에 까짐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손목 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손목 스트랩, 이 손목 보호대를 손목에 감고 했는데, 링머슬업 할 때 이 미끌거리는 것 때문에 또 밑밥을 깔았습니다. 각 운동별로 변했던 기록들을 살짝 살펴보고 운동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잉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전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3분 5초 기록에서 3분 2초, 3초 정도 단축이 됐는데, 단축에 크게 의의가 있다기보다는 1차 측정 때와 전략을 비슷하게 사용했다. 허벅지의 근육통 데미지가 로잉 결과에 크게 막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정도일 것 같아요. 약간 멘탈인 것 같기도 합니다. 토스투바 같은 경우에는 5분 52초 였었는데 5분 51초로 기록이, 토스투바만 놓고 보면은 토스투바 기록은 살짝 이렇게 늦어졌던 것 같아요. 다만 분할을 할 때 체계적으로 미리 생각을 했었던 개수대로 좀 나눠서 진행을 했었고, 복근 근육통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복병으로 작용을 했고, 처음 측정할 때는 복근보다는 전완이 털려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2차 측정 때는 복근 때문에 좀 애를 먹은. 그리고 월볼샷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클린을 위해서 퍼지지 않을 정도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10개 분할로 적용을 했습니다. 클린 같은 경우에는 11분 50초 타이브레이커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12분 9초 타이브레이커가 나왔습니다. 타이브레이커만 놓고 보면 기록이 조금 나빠졌다? 늦춰졌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변화를 줬던 건 뭐냐면 5개, 5개, 5개 요거를 이제 싱글로 하고 5개씩 연달아서 했던 거, 요 차이가 있고, 두 번째 할 때는 전부 다 싱글로 갔습니다. 1차 측정 때는 싱글 절반, 그리고 5개씩 연속으로 한 거 절반, 이렇게 했었고, 재측정할 때는 전부 다 싱글로 갔습니다. 5개를 클린을 연달아서 했을 때 전완근에 오는 데미지가 뒤에 링머슬업 할 때 전완근에 좀 데미지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클린에서는 2차 끝나고 느낀 게, 싱글로 계속 하다 보니까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쓸렸거든요. 15개 이후부터는 허벅지가 아파서 클린 하기가 싫은 거예요. 클린 할 때 허벅지에 물을 발라서 괜찮겠다. 땀이 나면 좋겠지만 허벅지에 땀이 많이 안 나가지고 물을 바르고 하면 조금 더 마찰력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허벅지 쓸림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어서 시간만 확보되면 1차보다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 교만함이 있었는데, 손목 가짐을 방지하려고 손목 스트랩을 했었던 게 미끌거려가지고 좀 복병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운동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미끌거리는 것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손목을 퍼스 그립을 걸 수가 없어서 생그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생그립으로 잡고 몸의 반동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복근 털려있고 허벅지 털려있고 클린 때문에 힙도 털려있어가지고 힙 드라이브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겹치다 보니까 링머슬업 기록은 9개에서 4개로
줄어들겠습니다. 네, 운동 영상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 재측정 하신다면 혹은 1차 측정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쓰시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전은 해막습니다. 네,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라기보다 금요일 와드 측정했을 때 다들 미련이 남아서 모인 친구들이에요. 일요일 오전에.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 오전 8시에 모였는데 저희 앞에 6시 반에 또 모여가지고 한 5명이서 재측정을 하고 갔었어요. 네, 제이든과 아미씨 같이 순서대로 오픈 측정을 하면서 서로 간의 저지를 봐줬습니다. 사실 로잉은 1차 측정할 때 1200에서 1300 정도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호흡이라든지 페이스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나 부담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로잉을 타는 거에 있어서는 1차 측정 때보다는 긴장감이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밋이 약간 모르겠어요. 술을 많이 마시나요? 장난이고, 네, 좀 항상 흥이 가득 차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아밋이 이제 카메라 영상 찍어주는 친구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욕도 하고 손가락 욕도 나올 텐데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불편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네, 사실 몸 푸는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오전 8시에 박스에 도착해서 9시에 이제 다른 친구들 하고 제가 9시 한 10분? 20분 정도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몸 푸는 시간만 거의 1시간 정도 어깨 풀고 허벅지 풀고 복근은 못 풀었어요. 몸 푸는 시간이 1시간 정도 됐기 때문에 로잉에서는 뭔가 근육통이라든지 페이스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무리되는 것들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로잉에서 페이스 유지하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더 신경을 썼던 게 1분, 2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페이스를 보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페이스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초반에 엄청 막 급발진하거나 흥분해서 로잉을 당기기보다는 페이스 유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이게 로잉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잉은 되게 획기적으로 빨라진 건 아니지만 그 덕에 좀 로잉 기록이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칼로리? 손가락이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살을 못 적어요. 3, 2, 이렇게 적어요. 마지막? 이 손가락 나중에 영상 보면서 빵 터졌어요. 자, 이렇게 로잉은 살짝 기록을 당기고 토스트바를 하게 돼서 자신감이 좀 붙은 상태였어요. 토스트바 제가 되게 자신 있거든요. 바나 링에 매달려서 하는 게 자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때 살짝 처음에 12개를 했는데 12개를 하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는데 복근의 통증이 살짝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를 하고 나머지 이제 38개를 할 생각에 순간 포기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측정할 때는 제가 이 토스트바에 전략이 없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크로스피터분들 그리고 같이 크로스핏하는 친구들의 이제 후기 영상이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토스트바를 내가 더 할 수 있더라도 미리 좀 내려놓는 게 낫겠다. 처음 할 때도 조금 미리 내려놓긴 했는데 그것보다 더 미리 내려놓는 게 낫겠다. 처음에는 막 13개, 14개 이렇게 하고 내려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마 13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거의 맥스의
한 8, 90%를 하고 내려놨었던 건데 그냥 아예 개수를 정해놓고 가면 약간 목표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전략? 네, 개수를 정해놓고 가는 전략을 이번에 세워놓고 접근을 했습니다. 네, 거의 아밋이 카메라 잡는 게 음악방송 구도 잡듯이 해가지고 나중에 운동 끝나고 보면 시겁했습니다. 원래 중간중간 말 걸어가지고 네, 변명이긴 한데 자꾸 막 웃기려고 막 해가지고 호흡이 살짝씩 흐트러지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까 로잉을 할 때도 한번 뭐 자꾸 말 걸어가지고 한번 웃음이 터진 것도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약간 서포팅하는, 응원해주는, 뭐 다리 써서 클린해라, 아니면 뭐 몇 개 남았다 이런 서포팅 해주고 모티베이션 주는 네, 그런 영역들이어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웃음이 많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좀 한 번씩 웃으면서 호흡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임하시면 저도 진지하게 하긴 했지만 그런 웃음이라든지 주변에 이제 멘탈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고 더 진지하게 임하시면 그런 호흡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토투바까지 마무리를 했고, 복근 때문에 사실 이 마무리 하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 운동 전환될 때 제가 1차 때보다 더 신경을 썼던 게, 1차 영상을 보니까 뭐 로잉에서 토투바 갈 때는 그렇게 텀이 많지 않았는데, 토투바에서 이제 월볼 갈 때, 월볼에서 클린 갈 때, 클린에서 링머스럽 갈 때 중간에 휴식 시간이 거의 3, 40초 이상이 되더라고요. 초크 바르는데 힘이 시간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운동이 전환될 때 최대한 그 쉬는 시간에 몸이나 멘탈이 안주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신경은 썼는데 막상 나중에 영상 보니까 그렇게 쉬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동선만 최대한 줄여놓고서 빨리 가서 앉아있고 쉬고 그러니까 시간이 또 흘러있더라고요. 그래서 월볼까지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한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차 측정 때 경험을 해봐서 좋았었던 건 뭐냐면, 로잉하고 이 월볼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평소에 막 엑스트라로 시간 내서 자주 하는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의 막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이거를 막 두려워하거나 이거 10개 하면 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들, 심리적인 요소들에서 일단 이득을 한번 보고 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재측정을 하실 때 1차 측정 때 본인들의 레벨, 수준을 파악하고 나서 심리적인 장벽이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재측정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 재측정한다라는 게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측정 때와 동일하게 월볼샷도 10개씩 끊어가는데 중간중간 쉬는 시간은 10초에서 15초 넘어가지 않게끔 시계를 보면서 계속해서 시간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월볼샷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클린으로 갔는데, 클린에서 이제 전략의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는 저 같은 약간 웨이트 리프팅에 적합하지 않은, 피지컬이 받쳐주지 못하는 멸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싱글보다는 지금 아밋이 머슬 클린 하지 말고 이렇게 내려가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머슬 클린 해가지고 전완근도 털리고 호흡이 계속 털리니까 코치님들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이 조셉은이 머슬 클린 하는 것만 완화하면 평소에 하는 와드라든지 이 오픈 때 하는 와드도 좀 더 괜찮을 거라고, 뒤에 링머스럽 하는데 덜 털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버릇이라서 머슬로 하는 게, 왜냐면 빨리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내려가서 받으면 에너지를 더 쓰게 된다는 저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내려가서 받으면 그 구간이 하나 더 생기게 되니까 호흡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약간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머슬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 싱글로 가면서 싱글로 끊어가는 전략을 취하면서
최대한 내려가서 받으려고 의식을 많이 했고, 이 싱글로 끊어간 가장 메인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오는 링머스럽을 대비하기 위해서. 머슬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환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환근의 데미지를 최대한 덜 주기 위해서 다리도 들고 내려가서 받고 머슬로 하지 않는 전략, 그리고 싱글로 하나씩 끊어가고, 싱글로는 원래 처음 생각은 10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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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10개 하고 시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3분 안에 30개를 끝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개 하고 나니까 1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제 10개 하고 나서 뒤에 있는 5개, 5개, 뭐 10개 이렇게 갈 때는 속도가 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느려지지 않으려고 이제 바득바득 바벨을 잡았습니다. 아미시 카메라에 약간 미친 짓을 많이 해놨네요. 그리고 저희 운동하는 동안에 이제 실리아 누나랑 초이 형, 둘이 부부입니다. 리아랑 초이가 와가지고 또 옆에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본인들도 재측정하러 이제 다시 온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열정과 욕심, 아쉬움에 재측정을 하시겠지만 여기 뉴질랜드에도 이런 열정과,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이런 열정과 욕심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실리아가 왔을 때 이 허벅지의 슬림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전에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지만 허벅지의 까짐 때문에 이게 쓸려가지고 바벨 드는 게 사실 0.12초 정도 망설여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허벅지 슬림과 쓰라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땀이 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허벅지에 물을 발라놓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미씨, 자기 약간 몸 풀려고 발을 들이대는 건지 저한테 발을 들이대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거의 다 마무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클린 1차 때는 이미 클린이 마무리된 시점이긴 한데 아무래도 싱글로 하나씩 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한 10초, 20초 정도 더 걸리기는 했어도 훨씬 더 상태는 좋았던 게 이게 호흡도 유지하면서 갔고 호흡을 유지하면서 갔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5개씩 막 연속으로 가고 막 20초 쉬고 5개 또 연속으로 하고 20초 쉬고 이랬을 때는 마무리를 클린이 30개 다 마무리되고 나서도 호흡이 엄청 가빴는데 지금 말과 다르게 호흡을 가빠하네요. 1차 때보다는 덜 괴롭진 않았는데 아무튼 조금 더 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머스럽 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지만 10개 이상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이거를 걸려고 했는데 이 손목 스트랩 때문에 미끌려서 이제 손목 스트랩에 탄마를 바르러 가고 있습니다. Come on, bro. Less than 50. 그래서 다시 이제 퍼스 그립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미끌려요. 네. 그래서 이게 자신감이 이때 확 떨어졌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퍼스 그립으로 이렇게 손목을 걸고서 전완근 힘으로 올라갔다가 이 풀과 푸시가 전환되는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스트릭으로 머슬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안 쓰던 반동으로 빅머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전에 왔었던 핑계 어깨 부상도 살짝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때 이제 복근, 허벅지, 힙 뭐 다 털려 있는 상태라서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 4개 링머슬업 4개까지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재측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차 측정 때보다 기록이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록이 더 나빠졌죠. 기록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 아쉬움, 내가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하면 어땠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뭐 필승 전략 이겁니다 이렇게 제시는 해드리기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 좀 이 운동 퍼포먼스의 강점이 다 다르고 1차 때 입었었던 데미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만의 전략을 잘 구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의 전략과 저의 상황을 알리면서 이런 1차와 2차의 컨디션, 그리고 1차 때 받았었던 데미지가 2차 때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전략의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 23.1 재측정 후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